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다며 제보자와 서울시 의원 직원 사이 대화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좋은데. 이 직원이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치 당비 대납을 회유했다는 주장입니다. 1인당 1,000원씩 6개월간 1,800만 원을 대납하는데 그것도 직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내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어 진 의원은 3,000명 당원 명단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앞뒤 맥락이 잘린 채 공개된 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2026년 다가올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의 국무총리인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를. 진 의원의 주장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즉각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는데 몇 시간 뒤 녹음 파일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자신이 목소리의 주인공이라 밝힌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달 4일 사무실에서 장정희 전 서울시 사격연맹 부회장과 민원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광위원장의 정상적인 면담에 왜 갑자기 종교단체 이야기가 나오느냐, 당비 대납 이야기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사격인으로 국회 문체위 소속인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과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 사이에 어떤 관계나 내통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상황을 사전 함께 조작했던 것은 또 아닐까요? 다만 장 전 부회장이 이제 국민의힘이 싫고 민주당이 좋다고 말한 걸 듣고 인사치레로 김 총리가 언급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재반박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밝혔고 이름이 거론된 김 총리 측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 전 부회장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명단을 확보한 뒤 이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당비를 대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김모 위원장이 특정 종교 신도 3,000여 명을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간 당비 1,800만 원 대납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해당 위원회 직원과 제보자의 통화 내용이라며 녹취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당원 가입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돈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이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좋은데. 근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진 의원은 또 해당 녹취에 내년 지방선거 경선을 거론하며 김민석으로 가시죠 하는 내용이 나온다. 대납 시도의 배경은 김민석 밀어주기라며 김 총리가 연루됐다면 당장 조사받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2026년 다가올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의 국무총리인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를 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1,800만 원의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하고. 다만 진 의원은 녹취에 등장하는 신도 3,000명과 관련해 영향력 있는 종교단체라고만 밝혔고 당비 대납이 실제로 벌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혹시 이 3,000명 중에서 실제로 가입으로 이어진 사례가 확인된 것입니까? 가입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진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당에는 8월 하달한 공문, 입당 원서 처리 지침 및 제출과 관련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진 의원이 지목한 해당 시의원은 언론 취재에 불응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유감스러운 일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돼서 마음이 서립니다. 성명서 2025년 10월 1일 한국불교 태고종 정치권의 종단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최근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제기된 진종호 국회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된 일련의 발언들에 대하여 1700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불교 태고종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3,000명 종교 신도 명단 운운한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2025년
9월 30일 진종호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모 위원장과의 녹취 내용을 근거로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 3,000명 명단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마치 일부 언론사에서는 본 종단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국민께 심어주었습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본 종단은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한 바 없으며 김민석 총리의 선거활동 및 정치활동과 무관하며 그 어떠한 정당 및 정치인에게 신도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본 종단 전체를 특정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본 종단의 종교적 존엄과 종단 신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 본 종단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추고 공식 사과와 정정 보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종교단체를 거론하고 본종의 500만 신도들을 경선 도구로 묘사한 것은 본 종단 전체를 매우 불순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도한 것입니다. 이는 종단의 종교적 가치를 모욕함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종단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종단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진종호 국회의원의 발언의 시발점으로 본 종단이 특정된 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종단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일부 언론들에 대한 정정 보도를 즉시 요구합니다. 3.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종교 자율성과 종단 500만 신도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단체를 끌어들이고 아무런 확인 없이 무분별한 추측을 유포하는 형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하여 관련 수사기관은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정치단체나 언론단체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든 다하는 부도덕한 자들에 대한 모든 법적, 제도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자, 카이스트 학생이 지난달이었습니다. 극우 성향의 윤 어게인을 내세운 동아리를 공식적으로 만들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잠깐 보시면 모집 공고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대전 최초 애국보수 동아리 1기 회원을 모집한다. 저 그 카이스트 넙죽이라는 마스코트가 저렇게 태극기를 들고 있는 장면이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구체적인 활동 계획으로 계몽 운동을 한다거나 빨간 약을 살포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저런 홍보를 해놨는데, 한마디로 학교 안에 극우 성향의 어떤 윤 어게인을 지지하는 조직을 공식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 자, 동아리를 만들려면 그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 가입 인원이 10명인데 10명은커녕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명은커녕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오직 본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졸업식 참석했었잖아요. 그때 항의하는 학생 입틀막 했던 그 사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곳에서 윤 어게인 조직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니 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극우 동아리를 만들려다 이번에 논란된 그 인물, 알고 보니까 이 자리에서 비하인드 뉴스에서 한번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지난 3월이었죠. 한동훈 전 대표가 대학생들을 만나던 행사에서 팬인 줄 알았는데 한 전 대표 면전에서 사인을 찍었던 바로 그 인물인데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예. 재작년에 카이스트에 왔을 때 당시에 받은 사인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네, 당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친중 좌파라고 생각해서 항의하는 차원의 저런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닭갈비를 사주면서 잘 설득하고 다시 사인도 해줬었죠. 자, 그런데 그 사인마저도 다시 찢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불법 계엄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부터가 잘못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관련 수사 재판도 지금 길어지고 있고, 그런데 윤 어게인 목소리는 여전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논란을 앞장서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의 그 입틀막 피해자인
자, 신민기 씨입니다.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윤석열 불법 계엄 옹호 단체가 생기는데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아예 관심을 주지 않은 게 이번에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로선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기현 판사의 접대 의혹 넉 달 만에 대법원이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지판사가 수년간 20여 차례 접대를 받았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의 룸살롱 접대였다는 제보 내용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 5월 불거졌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일행 2명과 찍은 사진과 룸살롱 내부 사진 등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는 삼겹살에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조사에 착수했고 넉 달 만인 오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진 속 일행 2명은 모두 변호사로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가 이들이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비이점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접대 의혹을 처음 제보받은 민주당 관계자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제보자는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올해 들어 휴대전화를 2차례 바꾼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 6년 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지난 5월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이틀 뒤에 또 바꿨습니다. (2025년 2월 4일) 날 이날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가니까 이날 갑자기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6년 만에 교체했다고 합니다. S10에서 S25로 좋은 휴대폰으로 교체합니다. 2월 4일 날 6년 만에 교체한 게 갤럭시 S25 공기계가 184만 원, 제일 좋은 기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6년 만에 S10에서 S25 오래 썼으니까 교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월 16일 날 다시 휴대폰을 한번 교체합니다. 5월 16일은 이틀 전인 5월 14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기현의 술 접대 의혹이 폭로가 된 날입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교체한 것은 중국산 휴대폰으로 49만 9,400원입니다. 이 지기현 재판장 판사의 과거 휴대폰을 교체했던 것을 보면은 좋은 휴대폰 오래 썼으니까 한 번 교체할 수 있다 치지만 그 다음에 왜 3개월 만에 급하게 하니까 좋은 휴대폰 못 교체했겠죠. 이렇게 가격 싼 거 당장 급하게.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증거인멸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폰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폰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아마 집에 S25 이거 비싸서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압수수색하시기 바랍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 지기현 판사를 교체하고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첫째,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대상 법관 지기현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보와 관련된 상세한 사건 일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3월 8일, 3월 7일 윤석열 석방 다음 날 새벽 00시 59분 카톡으로 제보자와 지기현을 포함한 3인이 함께 있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사진은 노정면 의원께서 공개했던 사진입니다. 2025년 4월 29일 18시경 여의도 모 식당에서 저는 제보자와 만났습니다. 제보자와 지기현이 윤석열 석방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지기현과의 사적 관계를 이야기하며 지기현과 해당 룸살롱인 그레이스에서 최소 7회 갔으며 그 외에도 10여 차례 이상을 현재는 폐업한 다른 룸살롱에 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늘 제보자 본인이 지불했으며 지기현과 함께 수차례 골프도 쳤음을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제보자에게 룸살롱 상호와 주소를 요청했습니다. 2025년 5월 1일 제보자로부터 해당 룸살롱 상호명과 주소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2025년 5월 6일 제보자가 직접 룸살롱을 예약해 주었고 제3자가 해당 룸살롱 내부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김기표 국회의원이 해당 룸살롱 사진을 최초 공개한 것입니다. 저는 2025년 9월 10일과 9월 19일 2회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 검사는 대법원에 윤리감찰 결과를 3차례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연 관련된 사건의 참고인 조사 등 실질 조사는 본인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였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제게 분명히 말했듯이 공수처가 3차례 감찰 결과를 요구했을 때도 대법원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 후 철회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직위원 법관의 헌법 65조 1항 직무집행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 사유, 합리적 의심 사유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원 법관은 2025년 1월 26일 09시 07분을 윤석열의 구속 만료 시간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0시에 심우정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고 실제 기소는 18시 52분에 기소했습니다. 직위원 법관은 형사소송법 66조 1항에 따라 시간에 관계없이, 즉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날 1월 26일 날 기소했기 때문에 적법한 기소입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시간을 들이댔고 시간으로 하면 09시 07분에 구속이 만료되고 18시 52분에 기소했기 때문에 그의 논리라면 위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법 심사에는 구속만, 그 기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포와 구속 기간을 모두 산입하는 겁니다. 즉 체포 적부 심사나 구속 적부 심사를 위해서 기록이 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그 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구속 시간만 임의적으로 빼서 09시 07분이라고 했으나 체포 그 적부 심사 시간까지 빼면 18시 52분에서 47분이 더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9시 39분이 구속 만료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을 왜곡했습니다. 가사 형식적으로 그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실무제요 형사 3편의 460쪽을 보면 수사기관은 재구속에 제한이 있지만 법원에는 재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날 시간이 혹시 구속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그리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지 않는 한 공개돼야 됩니다. 비교가 되는 파면 사유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2016 헌나 1입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해서 국정농단으로 파면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파면의 경우에는 2024 헌나 8입니다. 여기는 국구 통수권자의 의무까지도 위반해서 국민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비공개했으며 심지어 정보사 정대령이 공동피고인이면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제가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헌법 12조 5항에 따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강제로 퇴정시켰습니다. 이 모두 그 재판 과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합니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소심에 신중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최근에 삼총교육대 피해자분을 제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이유서를 봤더니 소멸시효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주장은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가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성호 법무부에도 진정을 넣었고 대통령실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의 대표라면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그 사실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이지 않나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최근 정갈을 달군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발언입니다. 김 의원은 여러 차례 말실수 외에도 최근 자신의 선거와 관련해 후보 매수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역구인 포항에서 김 의원의 사퇴와 출당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 김정재 의원의 출당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 오피니언 리더격인 개발자문위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출당을 요구하는 건 이례적이고 힘든 일입니다. 김정재 의원 출당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요구가 들어지지 않은 시에는 보수의 심장 포항에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함께 탈당 운동을 계획. 최근 5억 공천 매수 의혹이 담긴 김 의원의 통화 음성이 공개돼 포항 유권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22대 총선을 2달 앞둔 지난해 1월 31일 인재 영입위원이자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통화에서 포항은 경쟁 상대가 자진 사퇴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크게 이기면 경선 없이 자신을 단수 공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웬만하면은 만약 3배까지 차이 나면 잘 좀 도와서 단수를 좀 해주십시오. 경선을 하게 되면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보통은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선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뭐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예전에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 금품 관련 의혹은 이뿐만 아닙니다. 22대 총선 2달 전 포항 북당협 홍보특보를 지낸 최 측근은 의원 사무실 간판 교체 비용 2,500만 원과 변호사비 대납 등 수천만 원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포항의 모 변호사 선임비 2,500만 원을 처리해야 된다 해서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중에 2,500만 원을 만들어달라 해서 영덕동 소재 스크린 골프장 앞에 자주 가는 스크린 골프장 앞에 주차장 앞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포항시장 공천 개입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재 국회의원의 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공천 저지 관련 일을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김정재 의원실은 뒤로는 다른 후보를 시장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덕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같은 시기 김 의원이 공천한 시도의원 4명도 당협을 사유화한 김 의원의 사퇴와 총선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밉보이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언론 앞에 나선 겁니다. 포항 북구 당협은 사당화되었고 선출직 시도의원들은 수하의 졸개로 전락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이란 자가 시도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도 논란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포항 청하면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에게 당신이라고 말한 어르신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밑이라뇨. 당신 밑이라뇨. 누가요? 누가 당신 밑입니까? 어디다가 지역 국회의원한테 당신 밑이라는 얘기 하십니까? 예? 당신 밑이라뇨. 당장 사과하세요. 연이은 폭로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도 공천을 받아 3선 의원이 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통일교 관련 특검과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건으로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 원이 구형돼 있는 김 의원의 정치 앞길은 험난합니다. 포항시 의회를 사당화하고 포항시장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영일만 대교 노선도 정하지 못하고 철강, 2차 전지 산업 위기로 갈 길 바쁜 포항 경제를 발목 잡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기현 대법관이나 모두 헌법 65조 1항의 직무집행관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대상입니다. 그 탄핵 사유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2025도 4697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이나 합의 내용, 어떤 대법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 소부에 배당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의 기회를 주지 않고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리했습니다. 1회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날 2회 심리하고 표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이미 종결된 이 판결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공개한 것처럼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에 공개된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2025년 4월 22일 이전의 행적입니다. 즉 2025년 3월 3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배당 전에 다른 사건 재판부를 지정했습니다. 즉 배당 전에 미리 심리를 하게 한 겁니다. 배당 전에 미리 심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4월 22일 2부에 배당하기 전에 미리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을 직권으로 했습니다. 배당 전에 미리 심리를 하게 한 겁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2부에는 4월 22일 오전에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이 되면 헌법 102조 1항에 따라 소부를 둘 수 있고 법원 조직법 7조 1항에는 3분의 2 이상의 대법관의 전원 합의체로 합니다. 그러나 단서에 3명 이상이 소부에 배당이 되면 먼저 심리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심리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4월 22일 날 배당되기 전부터 3월 31일 날 누군가가 먼저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소부는 먼저 심리를 하다가 4가지 사유, 다시 말해서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됐는지, 지금 해당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부에서 심리하는 게 부적당한지 이렇게 심리를 한 다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도 없이 배당 전에 미리 4월 22일 당일날 전원합의체 지정 이렇게 직권으로 심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의 내규,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규정,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입니다. 2조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사건을 지정하려면 최소 10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위반했습니다. 22일 날 배당 전에 심리하고 그리고 그날 심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틀 동안에 6만에서 7만 쪽의 기록을 보았다는 건지 보지 않았다는 건지 그 로그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2025도 4697. 그러나 판결이 변경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의 2019도 13328, 즉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전원합의체 판결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의 지정기간도 무시한 채 이것은 대선의 정치적 중립이 아니고 정치적 선택으로 뛰어들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헌법
103조 사항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직무 범위까지입니다.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법률이 형사소송법 383조입니다. 여기에는 법률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김문기의 발언은 그것은 안다 모른다 의견이다라는 것을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사실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항소심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다소 과장된 표현 의견이다를 대법원에서 사실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명시적으로 사실심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383조 4호에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선고가 아니면 절대로 사실심 심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조의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의 사항이 구체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61조 1항에 따라 국회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때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법 129조 1항에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증인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121조 5항에 따라 그 특정 사항에 대해서 증인 요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증감법 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생기고 그래서 5조의 2에 따라 불출석 사유 즉 법률에서 면제가 된다거나 또는 천재지변 또는 출석할 수 없는 객관적 불출석 사유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불출석 의견은 여기에 출석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감법 12조 1항에 따라 불출석의 죄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하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한 범행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4년 12월경부터 25년 1월경까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2회에 걸쳐 발부했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로 우선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검찰 및 군검찰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수사본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출석 불응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2024년 12월 30일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는 체포영장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등을 수색할 수 있는 수색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우선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 수색영장 집행과 관련된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 피교사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경 앞서 말씀드린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처 처장 박종준, 차장 김성훈 등에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수사기관을 공관촌 내로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박종준, 김성훈은 대통령 경호처 간부 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의 방침이라면서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군경 병력 동원 계획, 차벽 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로 모의했습니다. 2025년 1월 3일 영장 집행이 개시되자 박종준, 김성훈 등은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제55 경비단과 제33 군사경찰 경호대에 연락하여 병력 증원을 요청하고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공관총 1 정문에서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 이르기까지 대형 버스 등을 차벽으로 설치하여 3중의 저지선을 구축하고 차벽 주변에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인간 스크럼을 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저지하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등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을 가로막고 붙잡고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판을 집행하는 것이고 재판에 대한 불복은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의할 수 있을 뿐 개인이 스스로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이른바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특검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위 일련의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공소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통령 경호처 처장 박종준, 차장 김성훈을 통해 경호관들로 하여금 경호와 무관한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공소제기했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국가의 구금시설에 구금하는 것은 형사사법작용에 따른 법 집행이고
경호 대상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가 아니므로 이를 저지하는 행위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체포를 막도록 한 행위는 형법상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2025년 1월 7일자 체포 수색 영장 등 재판 집행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입니다. 1차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이후 박종준이 2025년 1월 10일경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되어 김성훈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위와 같이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무산된 후 2025년 1월 7일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2025년 1월 15일 영장 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을 예상하였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등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기조는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의 사임으로 처장 직무대행이었던 김성훈과 경호본부장 이광우에게 계속하여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기조에 따라 김성훈, 이광우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공관촌 내 주요 지점에 차벽과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 짜기 훈련을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성훈, 이광우와 공모하여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대통령 경호처장 등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2025년 1월 7일자 체포영장 등 재판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게 하거나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는 경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위력 순찰 등 총기 소지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2025년 1월 7일경 김성훈, 이광우 등이 참석한 오찬자리에서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말을 하며 외부에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에서 순찰을 하여 위력을 보이는 위력 순찰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훈, 이광우는 경호처 대테러 직원들로 하여금 위력 순찰을 하도록 하고 이광우는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여 발을 가족경호부 사무실에 배치해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성훈, 이광우와 공모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력 순찰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를 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이와 같은 일련의 헌법파괴 및 형사사법체계 부정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특수공무 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영서류 손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로 공소 제기하였고 각 적용법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진술을 마치겠습니다.